하이브 2022년 1분기 실적을 스르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2년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배속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브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사가 상호를 바꾼 기업인데요. 음악 콘텐츠 제작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설비는 연습실, 작업실 등 시설 장치와 업무용 PC 등의 직기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5월 14일 현재 21만 5천 원으로서 2021년 말 보담은 13만 4천 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장부 가격 대비로는 아직 324%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방시혁 씨가 31.8%, 넷마블이 18.2%, 국민연금공단이 7.4%, 두나무가 5.6%. 이 두나무가 그 비트코인 쪽으로 하고 있는 대로 알고 있고요. 넷마블의 그 대표하고 또 투자된 회사 이렇게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만만치 않게 들어와 있습니다. 15.34%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가 하락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일보 5월 12일자 고경석 기자의 뉴스인데요. 하이브 주가의 급락 원인은 아이러니하게 BTS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BTS 멤버들의 군입대 문제가 부각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좀 발췌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이브의 매출 대부분이 여전히 BTS에게서 나온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이 된다. 지난해 하이브 영업이익에서 BTS가 소속된 레이블 빅히트 뮤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달했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고요. BTS 멤버들이 내년에 군입대를 할 경우 하이브 영업이익이 3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치도 나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그 병역은 한국 사람은 다 갔다 와야죠. 어떤 형태로든. 현역으로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다른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고 뭐 국익을 선양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있을 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이들이 들어서 소년단이 지금은 벌써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비틀스가 오랜 세월 그 인기를 누려왔듯이 현재 전 세계적인 BTS 팬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BTS의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또 나오는 새로운 음악들을 들고 마냥 나올 때 계속 인기가 유지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합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요. 매출은 1분기에 1238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30.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출 재료비는 더 증가해서 42.7%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지급 수수료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지급 수수료가 무려 51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무려 28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르풋은 17.9%가 감소했습니다. 스르풋 율로는 28.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요거 지급 수수료를 빼가지고 거의 고정비 성격인 거로 보여집니다만 전년도보다
지급 수수료를 빼버리면은 45.7%를 줄였습니다. 판매관리비는 29.1%가 증가했고요. 종합적으로 운영비용은 8.9%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TOE 생산성은 1.09로서 전년 동기 1.21보다는 무려 0.1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1%가 감소한 50억 원을 1분기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7억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매출 내역을 보면은 연결 기준으로 그 회사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 이제 2,849억 원을 매출을 했대는데 전년도 1조 2천억 원에 비해서 조금 좀 떨어졌죠. 3천억 원이 넘어야 한 1조 2천억 원이 되는데 그런데 제품별 어떤 부문별로 이렇게 수입의 어떤 수입원을 보면은 제일 먼저 뭐 물론 이제 음반, 음원 등이 1순위로 나오곤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골고루 나오는 것 같습니다. MD 라이선싱이라는 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쪽이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식 상품도 있고 IP 뭐 라이선싱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또 팬클럽 등을 통해서도 수입이 좀 오르는 것도 있고 뭐 콘텐츠 뭐 이렇게 이제 회사 나름대로 수입원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42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는 게 없었는데 2022년도에 와서 평가 충당금을 표기를 했습니다. 2021년도는 여기에 이미 그 평가 충당금을 뺀 금액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상장이 되면서 슬슬 원가 회계에 물들어가는 그런 평가 충당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평가 충당금 작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그 재고가 많아서 안 팔리는 거라고 그러면은 폐기하면 되죠. 폐기하면. 근데 이제 뭐 왜 이렇게 그 뭐 저기 그 세무회계에서 인정해 준다고 다들 이렇게 그냥 다 의무적으로 평가 손실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치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데서 아마 자문을 해줬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년도에는 그 제품과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상품 하나만 표기를 했는데요. 이게 제품이 완전히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만든 콘텐츠 제품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상품에 그냥 포함시킨 얘기인지 이것도 좀 불분명합니다. 다 100% 외주를 줘가지고 상품식으로 매입을 하는 건지도 또 모르겠고요. 뭐 이런 등등을 생각하게 만드는 재고자산 명세였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오면은 회사는 다른 그 업체가 그 표기하듯이 A, B, C를 분리를 안 하고 한꺼번에 그냥 재고자산의 변동 등으로 포괄적으로 157억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119.2%가 증가를 했고요. 운영비용은 44.4%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괜히 그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분이 좀 이상하죠. 죽을 사자가 3마리나 됐네. 뭐 우리는 어떤 그 숫자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일부러라도 부여하고 싶은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이런 수치가 나오면 좀 괜히 기분이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는 얘기지만은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게, 분류 합계액이라는 게 매출원가하고 판매 관리비 합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 MC와 운영 비용으로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 해가지고 스르프 분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17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무려 57%나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도 크게 255명이나 채용을 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그런지 전년 동기보다 200만 원, 300만 원 줄어든 2,520만 원이 평균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는 임금을 깎였다기보다도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평균이 내려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곱해가지고 4배면은 1억 원의 연봉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연말 보너스라든지 이렇게 그 매출이 더 좀 나머지 기간에 더 늘어난다면은 이게 뭐 보너스라도 받으면은 뭐 1억 원이 다 넘는 그런 대기업형 그런 기업의 임금 수준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급 수수료가 이제 514원으로 무려 288%가 증가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주 가공비도 1190%나 증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자기네가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고 아마 계열사 등에 하청을 주지 않느냐. 외주 가공, 음반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급 수수료를 포함한 그 가공 비율을 보면은 86%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재료비는 거꾸로 그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거꾸로 맞힌 금액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의 비교는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비교를 해보면은 일치를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재고 회전율이 5.3회전에서 3.9회전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산성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일 방향일 경우에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동일 방향으로 상승될 때가 더 좋은 거겠죠. 돈을 더 잘 벌고. 근데 1, 4분기는 전년 동기보다 지금 성과는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임팩트라는 것은 이제 미래 가치라는 요소로서 제가 개발을 해본 건데요. 이게 40%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매우 낮습니다. 0.03으로 상당히 그 자산 규모가 크게 그 기업 공개를 하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금액들이 엄청 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총 자산이 크기 때문에 분기 총 자산 회전율은 0.03으로 뿐이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매출 채권을 3개월 동안에 0.8 회전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한 80%뿐이 그 1회전도 아니고 한 8할 정도뿐이 수금을 못했다.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요게 근데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영업을 잘한다 그래도 수금 속도가 늦으면은 아무래도 그 현찰이 현재 그 하이브가
풍부해서 그렇지 이렇게 그 수금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뭐 전년 동기보다 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돈은 매우 빠르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에 34회진 했다고 그러면은 어 1개월에 12회전 한 3일에 한 번꼴로 그 해당 비용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이런 건데 본인들 수금은 좀 그렇게 좀 느리다 하는 게 요런 게 좀 개선돼야 될 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지표로 넘어와서요. 캐펙스 그 자본적 지출 투자죠. 505억 원을 투자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하자본 대비 종속기업의 비율은 42.2%, 종속 및 관계기업까지 포함하는 건데요. 이것이 큰 금액인데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했냐 그러면은 제일 큰 금액이 보면은 어, 하이브 아메리카입니다. 1조 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하면서 들어온 돈으로 미국에 1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역시 세계적으로 케이팝이 유명해지는 거는 우리들만의 힘이 아니고 여기 그 하이브 아메리카 그 종속기업의 대표가 스코트 사뮤엘 브라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1981년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그 미국의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 케이팝이 히트를 한 거 아니겠느냐. 물론 그 전에 이제 개척한 싸이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중국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면서 미국이 또 일본 것도 이제는 뭐 시들해지는 시점에 케이팝이 뜬 것은 또 의도적으로 한국을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돈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케이팝이 미국에 유학 갔다 온 JYP부터 그렇게 미국식 음악을 한국 그 팝에 접목을 해서 글로벌화 그런 음악 장르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세계인들한테 맥히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매우 그 종속기업에 종합적으로는 1조 5천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현금 수익률은 낮습니다. 0.4%로 전년 동기보다 0.2% 감소를 했고요. 채권자한테 299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25.5%로 내려갔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은 아니고 그 다른 거였는데 그 주식 우선 그 말하자면 배당 그러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줘가지고 들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52억 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FEM 최종 1629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614%로 전년 1000%보다는 크게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일반 회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0.3%에서 3.7%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연말까지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거에 이제 관심 대상이고요. 분석을 했으면은 예측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사람이 심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은 원가의 회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선형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분기에 1238억 원 했으니 연말에 4배 정도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머리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면 그 4배냐 그러면은 그래도 그래 385%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냐 그러면은 제조원가 내 그 구조를 아니까 그 생산 재료비라고 그냥 다 제조업에 쓰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생산 재료비하고 가공비하고 더하면은 그게 총 제조 비용이니까 거기에서 기초를 더하고 기말을 빼면은 4천억 원의 매출 원가가 나온다. 그리고 재고를 10% 감소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2021년 말에 재고가 좀 쌓였기 때문에 더 좀 그 기존에 그 나온 그 콘텐츠 자산들을 좀 더 판매를 해서 재고를 줄여보자. 만약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보자.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목표가 한 6천억 가량은 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2021년도에 1조가 넘는 그런 매출을 한 기업인데 반토막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또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의 그 납품건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비유를 해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견적을 뭐 음반 나온 거를 뭐 한 건에 뭐 어디 판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내역을 그 생산재료비하고 가공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적정 마진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0만 원 가까이 견적서를 낸다. 그러면은 협상을 잘 해가지고 아이 뭐 우수리도 그 귀찮고 하니까 또 6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도 또 판매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그 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이익이 그 이게 단단히 원으로 그냥 비유를 할게요. 6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6,632원 이익이 남는다. 그러면은 엄청 안 남는 거죠.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더 마진을 더 줄 수 있는 데를 찾든지 아니면은 또 추가 매출을 더 일으켜가지고 하반기에 뭐 히트작이 좀 나와서 BTS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걸그룹이래 이때든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또 히트를 쳤다 그러면은 한 50% 매출을 더 해보자. 9천만 원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 그 90만 원짜리를 판다 그러면은 12만 6천 500원의 이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매출원가는 어떻게 산출한 거냐 그러면은 매출이 50%라고 오른다 그럴 때 비율적으로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봐가지고요. 생산재료비는 7%뿐이 증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43% 증가하고 재고는 역시 10% 줄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매출 원가가 37%가 증가한 55만 원. 그러니까 9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면은 원가가 55만 원이 돼가지고 12만 6,500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겠다. 요런 이제 그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루풋으로 분석을 했으니 스루풋은 어떤 식으로 그럼 예측을 하겠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도수 없어. 별다른 그 도리가 없다. 일단은 요 TR 스루풋율과 재고 회전율이 비선형으로 그 반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만든 건데 일단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얼마 예상하냐 그러면은 선형으로 그냥 4배다. 그러니까 6,190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방법은 손익분기점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영업이익을 추가로 넣어 가지고 그걸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예상 매출액이 나옵니다. 618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쪽으로 접근하나 운영비용 쪽으로 접근하나 답은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방식도 제조 원가를 모르시는 영업이라 하더라도 요 방식으로 뽑아 가지고 예측을 하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납품권이라고 가정을 해서 얘기하면은 모든 거를 400% 오른다고 그렇게 봐가지고 61만 9천 원에 제안서를 내는데 이 음반은 61만 9천 원짜리요. 내는데 계약은 60만 원에 됐다. 원가 회계서처럼. 이게 원가 회계보다는 이게 이 목표 견적가가 높게 나왔죠. 네. 그러면은 이게 5,729원 벌어가지고 되겠냐? 전년도만큼 우리가 왜 그 빅히트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스루풋율도 좀 더 6%나 좀 증분해서 올려보자. 그리고 재고 회전율도 20회전을 넘게 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재고 회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재고를 줄인다기보다도 그만큼 매출액을 더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 재료비는 요 재고 회전율에 비례해서 상승한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매출액은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예상 영업이익은 21만 7,600원 정도의 그 이익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60만 원에서 추가 매출을 40만 원 더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일으킨다 그러면은 무려 그 이익은 뭐 비선형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스루풋 제가 현재까지 생각해 본 그런 게 되겠습니다. BTS가 2022년도에도 크게 매출을 1조 원이 달성되는 기업으로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K-팝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 좀 히트가 되도록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제가 뭐 그런 그 음악들은 뭐 자주 듣고 그런 취향이 있고 그런 쪽은 아닙니다만 안 들리죠? 제 나이쯤 되면은 그 뭔 노래를 하는지 안 들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조금은 그래도 좀 느끼게 해주는 거 아니냐. 그 국위선양도 좀 해주고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출이 1조 원이 달성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